안녕하세요, 긍정이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근교에 외출하시거나 산에 등산 가시거나 트레킹 하시거나 이런 야외 활동 하신 다음에 몸에 근육통이나 감기 기운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때 하나의 행동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맨발 걷기가 아니더라도 벚꽃나들이나 주말 여행 후에 이 피곤한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양제가 있다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다만 함량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좋은 점을 알고 있으신데요. 용량이 무조건 고용량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C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비타민 C와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감기의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년 가까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 누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메가도즈의 창시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1970년대에 발표한 이론에서 하루에 1g의 비타민 C 섭취가 감기 발생을 45%까지 줄일 수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심지어 암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최소 2.3g 이상의 비타민 C를 먹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감기는 다른 말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코, 인두, 그리고 기관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후통, 두통, 근육통, 기침, 가래, 콧물 이런 증상들이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200종이 넘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괜찮다가 어떨 때는 목에 탁 붙은 느낌이 들면서 감기 증상이 발생을 하고 또 컨디션이 떨어지죠. 대부분은 잘 쉬면 증상이 조절되지만 현실적으로 감기에 걸렸다고 잘 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의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비타민C 원래 우리 권장량이 100mg이에요. 그리고 최대 허용량이 2g, 그러니까 2000mg인데 사람들이 이제 6g, 12g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몇 년 사이에 시장이 2배, 3배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의 이론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많은 과학자들이 비타민C 연구에 돌입하게 됐죠. 안타깝게도 비타민C가 정말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잘 쓰는 게 예방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알게 됐죠. 다만 아주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 예방은 별로 의미가 없었지만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최대 1g, 그러니까 한 500mg에서 1g 정도의 비타민C 섭취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감기 발생했을 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그때 한 3g 정도를 섭취하는 게 가슴 통증이나 발열, 오한을 완화시키고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기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비타민C가 감기 발생을 예방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의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기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게 아주 필수는 아니지만 감기 증상 시작됐을 때 고용량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막 아주 숙제처럼 매일매일 꼭 까먹지 않아야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러고 비타민C를 챙기실 필요는 없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2g, 3g 정도씩 며칠 드시는 거는 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 아주 육체 노동이 있는 분들은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육체 노동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적용할 거냐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훈련 받으시거나 아주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이런 몸 경쟁을 해야 되는 운동선수들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이 별로 없다가 오랜만에 근육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꽤 운동을 많이 한 날 상기도 감염 발생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도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 체계가 일시적이지만 약화가 됩니다.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면, 그리고 또 이게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픈 윈도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활동 직후에는 면역 체계가 일시적으로 약화가 돼서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나 벚꽃 구경 자체가 아주 고강도 운동은 아니지만 평상시 신체 활동이 적었던 분들은 이런 외출로 면역 체계가 일시적이지만 약화될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제 맨발로 걷는 활동이 신체에 긍정적인 자극은 되지만 오랜만에 신체 활동이 많아졌다면 우리 몸은 이게 신체적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신체가 새로운 운동에 적응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운동 중에 에너지 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 생각하는 활성산소종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 손상을 주고 근육통의 원인이 되죠. 다만 운동으로 인한 근육 손상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촉진하고요. 이 과정에서 근육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근육신경통을 DOMS라고 해요. 영어로 Delayed Onset Muscle Soreness라고 하는데요. 운동하고 하루나 이틀 이후에 나타나는 근육통,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특히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한 후에 등산하고 나면 이틀 3일째 너무 힘든, 또 그 맨발 걷기 걷는 거를 거의 만보 가까이 하시고 나면 이런 활동으로 DOMS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 내에 미세한 손상과 염증 반응,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의 결과로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빈번한 접촉,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걷는다기보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맨발 걷기 할 때 요즘 좀 혼잡할 정도로, 주차난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때 서로 다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숲길을 걸으시는데 마스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적당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체온 변화가 크게 되면 감염의 타격이 커집니다. 따라서 얇은 옷을 여러 겹 준비하셔서 체온 변화가 많이 안 생기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다시 이제 연구로 돌아와서 어떤 한 연구에 의하면 극도의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서 비타민C 보충이 감기 발생률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연구도 있어요. 한국 군인들 14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꽤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연구였거든요. 그때 이제 700명 가까이의 분들에게는 한 달 동안 비타민C 6g 고용량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한 군인들이 20% 가까이 감기에 덜 걸렸다고 합니다.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서 이 활성산소 생산과 그로 인한 조직 손상을 이 비타민C가 도와주면서 감기에 걸리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서는요, 이 고용량 섭취를 매일매일 먹는 건 오히려 위험하고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 특히 이제 비타민 C를 비롯한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 신체의 운동 유발 적응,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적응할 때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을 아예 만들어지지 않게 하다 보니까 근성장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량의 항산화제 섭취가 아까 말한 운동을 하면 생기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활성산소종이 물론 몸에 너무 많으면 만성염증이 생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생겨줘야 그걸로 인해서 근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성장이 일어나는 건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섬유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신호 경로를 비타민C가 애초에 차단하게 되면서 근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연구들이 스포츠 의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 여러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C를 섭취하게 하고 근육의 적응력, 힘의 증가, 스태미너 이런 개선과 관련된 지표를 봤을 때 확실히 의미 있게 감소한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 회복을 돕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산화 스트레스가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한다면 운동과 관련해서 항산화제 섭취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 사실 비타민 C 말고도 다양한 항산화제,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식단에서 자연적으로 얻는 거, 야채, 채소는 사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섭취할 일이 없는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매일 고용량의 비타민 C를 드시는 건 어쩌면 근육을 키우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비타민 C가 암 예방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꽤 많은데요. 많은 연구에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건 암 예방이 된다는 결론은 다 내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효한 성분, 비타민 C든 비타민 B든 이걸 뽑아서 연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단 주사를 통한 점적 치료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병원에 오셔서 하시게 되지만 암 환자 치료에 보조적으로 쓰는 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타민 C가 항암 기전에 세포 내 고용량 비타민 C가 필요한데요. 사실 입으로 드시면 그렇게 고용량이 표적 장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장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적게 먹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많이 흡수하고요. 많이 드시면 좀 적게 흡수하게 됩니다. 즉 200mg 이하의 섭취를 하시게 되면 실험 연구에서는 거기에 90% 이상을 우리 몸이 잘 흡수하는데 1g 이상 섭취하시게 되면 50%만 흡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g 이상 섭취할 경우에는 그 먹는 것의 15%만 흡수할 수 있게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들은 결국에 장을 거쳐서 변으로 버려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에 가끔 비타민 C 드시고 설사하시는 분들, 배에 가스 차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비타민 C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고용량 섭취했을 때 물리적으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 부작용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에너지를 써서 흡수, 저장 이런 걸 우리 몸이 나름 시스테믹하게 조율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C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세포막의 문이 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게 하나는 포도당도 흡수될 수 있는 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밀가루 음식이나 빵, 면 요리, 사탕, 음료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 C를 드신다면 흡수가 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타민 C의 아주 본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여러 과학 단체들 입장이 서로 달라요. 뭐 감염내과, 뭐 가정의학회, 또 건강증진학회, 순환기내과, 모든 입장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약간 취합이 되기로는요, 고강도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나 감염 위험이 증가한 기간,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여행이나 아까 말한 우리 맨발 걷기 이후에 이 상기도 감염, 감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1g씩은 매일 먹는 거는 괜찮다, 꽤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또 초기에 비타민 C 농도가 너무 낮은 운동선수들은 조금 더 많이 보충해야겠다. 다만 매일매일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몸의 근육 성장과 관련된 운동 능력 향상과 관련된 회로에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아주 힘든 운동을 한 그날 그리고 그 다음날 정도에만 적용하시고, 평상시에는 야채나 채소 섭취 그리고 한 1g 이내의 비타민 C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게 최근까지의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긴 얘기, 연구를 기반으로 했지만 우리 보통의 사람들,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1g 이내의 비타민 C를 드시는 거는 꽤 도움이 될 수 있고, 잊어버렸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다만 주말에 활동을 하시거나 오늘 내가 운동을 좀 했다 하는 날은 한 3g 정도의 고용량 비타민 C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6g 이상으로 드시게 되는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 C만 된다고 이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들도 쫙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는 점. 그래서 식사로 일단은 내가 골고루 잘 채운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이 영양제를 활용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